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논문 작성법 세 번째 시간,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논문 작성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생애 첫 논문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논문 작성은 자전거를 처음 탈 때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학문의 세계를 마음껏 탐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애 첫 논문을 가능하면 빨리 도전해 보는 게 좋고요. 생애 첫 논문을 이제 완료를 하셨다면 그 다음엔 조금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첫 논문을 쓰려고 하는 분들에게 논문 작성 준비 과정으로서 논문 탐색과 이 저널 클럽이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논문 탐색은 다른 사람의 관련 논문을 찾아서 읽고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저널 클럽은 그중에서 이제 최신 논문, 매주 출판되는 최신 논문을 찾아서 주제에 맞는 그러한 논문을 선정해서 읽고 또 이제 연구 또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은 연구 흐름을 따라잡고 기존의 연구와 본인의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연결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연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 방법을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ABC 논문 작성법 말씀드렸었죠. A가 뭐였죠? After completing research, 연구가 완료된 시점에. B, based on well organized figure and table, 여러분의 데이터를 그림과 표로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 compose your manuscript.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과정으로서 이제 텍스트를 작성하시는 거죠.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논문 준비 과정이 A, B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A, B의 과정 중에 이 논문 탐색과 저널 클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논문을 탐색하고 어떻게 이제 저널 클럽을 운영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논문 탐색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논문을 이제 검색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보통 한 편의 논문에는 보통 이제 그 관련된 문헌 한 30편 정도가 보통 이제 인용이 됩니다. 물론 거기서 더 적게 인용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인용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이제 그 최신 그 이제 추세는 더 많은 논문을 이제 인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련 논문을 그 연구 주제에 맞게 그 관련이 높은 중요한 그런 문헌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정리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그렇게 그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이제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관련된 문헌을 찾고 정리하고 인용하는 이 방법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방법을 반드시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어떤 이제 관련 연구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와 가장 가까운 관련 논문, 그 가능하면 이제 좋은 논문이 돼야 되겠죠. 그 좋은 관련이 높은 논문을 찾는 법이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런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구글 같은 이제 검색 엔진에서 뭐 우리가 다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 뭐 여러 이제 검색 엔진을 활용하셔도 좋아요. 예. 검색 엔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검색 엔진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대부분 이제 이 방법이 통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관련 논문을 찾을 때는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논문, 그 논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논문을 찾는 게 한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큰 따옴표, 여기 이제 이렇게 땡땡 땡땡 이제 큰 따옴표에 이 기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큰 따옴표 안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 분야의 그 주제에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그렇게 이제 논문 탐색을 하시면 그 탐색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키워드 하나 갖고서는 정확성이 많이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그 분야의 논문이 동시에 찾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키워드를 여러 개를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여러 개의 키워드를 조합을 하셔 가지고 그 분야를 이렇게 좁히셔야 돼요. 그 좁히는 방법이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키워드를 이제 몇 번 그렇게 해 보시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키워드 A, 키워드 B, 키워드 C 요렇게 인제 한 3개 정도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이제 그 관련된 분야의 그 논문을 여러분이 이제 찾고자 하신다면은 한 적어도 인제 그 키워드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고걸 인제 조합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탐색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가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조합을 해서 검색하는 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그 창에 그 검색 키워드를 넣는 그 창에다가 키워드 A, 키워드 B, 키워드 C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동시에 한번 요렇게 따옴표 키워드 A, 그다음에 컴마 따옴표 키워드 B, 컴마 그다음에 따옴표 C 요렇게 인제 요렇게 인제 입력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 A와 키워드 B와 키워드 C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문서를 찾아줘요. 이제 논문, 특히 이제 논문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고, 얼마나 그 키워드를 정확하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그 찾으시는 논문의 정확성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잘 뽑아내는 그런 이제 훈련도 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3개 정도의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논문을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논문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인제 여러분이 쪼끔만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법을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논문을 이제 뭐 한 10분 이내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제 구글로 이렇게 키워드 3 개를 조합해서 인제 어떤 뭐 논문이나 자료들을 찾을 때 찾다 보면 이제 첫 번째 1번 그 창에서 우리가 찾는 게 한 뭐 20개 또는 뭐 한 100개 정도, 개수는 인제 설정해 놓은 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거기서 인제 이렇게 찾다 보면은 관련된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번 창, 3번 창 이렇게 해서 인제 이제 확장해서 인제 그렇게 인제 보실 건데, 인제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빨리 뭔가를 찾고자 할 때 한 10분 이내에 뭔가를 찾아야 될 때 1번 창에서 관련된 게 한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2번 창에서 또 찾아서 뭐 관련된 게 뭐 한 2 개나 3개 정도 있다. 요렇게 해서 인제 한 5번 창 정도까지를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인제 키워드가 3 개가 좀 그래도 정확한데 관련된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쪼끔 더
좀 더 이제 그 인내심을 갖고 좀 보겠다. 그러면 10번 창 정도까지 이렇게 좀 봐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보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이제 적합한 문헌을 찾는 게 어렵구나. 문헌이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일상적으로는 이제 전 5개 정도 창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하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이제 보겠다 그러면 한 10번 창까지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 안에 없으면 이제 없는 거예요. 네. 뭐 키워드 조합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자료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자료가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조합을 바꿔가지고 다시 이제 시도를 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략 그러면 중요한 문헌이 대략 한 10편 정도가 이제 얻어져요. 한 10편 정도 안에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연관된 논문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또 연관된 논문을 찾냐면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뭐 그 대가가 쓴 어떤 최신 리뷰 논문이 한 편이 있다. 그러면은 그 논문을 이제 인용한 또 많은 문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구글 스콜라 등에서는 그 논문을 인용한 논문들, 그 사이티드 몇 번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그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들을 또 여러분이 또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키워드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빨리 그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그 추려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찾아내신 그 논문의 하이퍼링크를 또 따라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논문을 또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논문이 그 인용한 또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논문들의 그 참고 문헌 목록을 보시고 또 중요한 어떤 논문들이 있으면은 또 조금 과거의 논문이겠죠. 그 논문들을 또 여러분이 또 이제 또 보완해서 그렇게 이제 문헌을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문헌을 그렇게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연구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을 해두셔야 연구의 방향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제가 문헌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 어떤 문헌을 우리가 탐색하고 정리하고 인용해야 되는지, 그렇죠? 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 기준 내서 여러분이 문헌을 찾고 정리하고 또 인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서론 작성 그 방법을 설명드릴 때 문헌 인용 방법, 인용 원칙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순서 그래서 인용 순서에 맞게 논문을 정리하면 좋겠죠. 그렇죠? 논문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인용 순서에 맞게. 그리고 논문을 정리하는 그 순서가 논문을 탐색하는 순서와 또 일치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일치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헌을 탐색하고 정리하고 인용하는 순서. 그 순서를 제가 이제 5가지 정도 기준으로 제안을 드릴 건데 그 순서를 동일하게 이제 하면은 일치를 시키면 여러분이 탐색하고 정리하고 인용하는 게 그 작업이 이제 좀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문헌을 이제 정리하는 순서 또는 이제 문헌을 탐색하는 순서 또는 문헌을 인용하는 순서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5가지 그 문헌의 탐색 기준 또는 정리 기준 또는 이제 인용 순서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낼 때 가장 처음으로 그 이슈를 다룬 역사적인 어떤 논문이 있어요. 또 역사적인 어떤 그 연구자가 있을 거예요. 그 연구자의 첫 논문을 인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또 있어요.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 우리가 인제 어떤 분의 이론을 처음에 설명할 때, 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걸 설명할 때 어떤 특정 논문을 인용하지 않아도 뭐 누구나가 이해할 만한 그런 아주 너무나 유명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라면, 예, 어떤 특정 논문을 인용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가 어떤 뭔가 주제를 시작을 할 때 역사적인 그 첫 논문, 네, 그 첫 논문을 인용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그 관련 논문 첫 번째 그 논문, 예, 그 주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논문, 처음으로 그 연구를 시작한 논문, 그 역사적인 논문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고 인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논문은 이슈를 대표하는, 그 분야를 대표하는 어떤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 대가가 쓰신 최신 리뷰 논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제 보통 뭐 네이처 자매지 중에는 그 네이처 리뷰즈라는 네이처 리뷰 논문만 실어주는 그런 저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저널들, 뭐 이제 뭐 물리학 분야에서는 리뷰 마든 피직스 이런데 그 리뷰 논문만 실어주는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저널들은 보통 대가가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마스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한 분야에 그 분야를 대표하는 어떤 그 대표적인 연구자가 있다면, 그 연구자가 쓰신 이제 최신 리뷰 논문이 있다면 우리가 그 논문을 인용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논문이 그분이 이제 리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논문을 인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분야의 대가이신 분이 최신 리뷰 논문에서 어떤 주제, 어떤 이제 연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언급이 돼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여전히 중요한 연구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반드시 그 논문을 찾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 2번에 해당하는 이 최신 리뷰 논문을 여러분이 찾으신다면 그 논문은 인용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신 논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논문을 여러분이 이제 하이퍼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예, 그 분야의 이제 이 논문을 인용한 이제 많은 관련 논문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쉽게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상위 저널, 그죠? 예.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그런 상위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 그죠? 여러분의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최신 논문이 있다면 그 얘기는 뭐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중요한 연구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이제 많은 그 상위 연구자가 그 주제를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예. 그래서 톱 저널, 톱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을 여러분 찾으셔 가지고 이제 정리하시고 인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목표 저널의 최신 관련 논문 여러분이 좀 찾으셔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이제 특별히 목표 저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원고를 다 작성하셔서 매뉴스크립트를 다 이제 완성하셔서 논문을 이제 이렇게 투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널과 여러분의 연구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냐면, 관련된 연구 주제가 물론 맞아야 되겠고요. 그 이제 연구의 뭐 범위가 맞아야 되겠죠.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저널에 이제 어떤 논문들이 여러분의 논문에 인용이 돼 있는 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그 참고문헌 리스트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저널에 논문이 있으면, 네, 관련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에디터의 관점에서는 본인들의 그 저널이 리스트에 이제 없다 그러면은 우리 저널과 관련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표로 하시는 저널이 있다면
그 저널에서 관련된 논문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최신 논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신 논문일수록 많이 일단 인용을 하셔야 되고 최신이 아닌 이렇게 역사적인 논문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인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논문을 한두 편 정도 인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의 연구 분야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연구하신 그 분야와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여러분의 논문을 인용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한두 편 정도 관련된 논문,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연구하셨던 그 주제를 여러분이 조금 더 발전시킨 어떤 연구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관련 논문 한두 편 정도를 인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5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찾으시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용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논문을 찾으신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2가지 방식이죠. 논문을 이제 우리가 저장해서 관리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는 컴퓨터에 이제 그 문헌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이렇게 이제 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제 2번째는 그걸 이제 논문 찾으신 거를 인쇄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쇄하신 논문을 또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2가지 방법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파일을 찾으시면 보통 PDF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건데 저장하신 분의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요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1 저자, 우리가 이제 교신 저자와 제1 저자가 있어요. 두 저자를 우리가 이제 주저자라고 부릅니다. 제1 저자는 논문의 맨 앞에 이름이 있는 저자. 그다음에 교신 저자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는 저자. 교신 저자는 이제 모든 저자들을 대표해서 편집진과 서로 이제 연락을 소통하는 이제 우리가 책임 저자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연구 책임자가 교신 저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제1 저자가 교신 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1 저자의 이제 연구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종의 리스펙이죠. 예. 그 존경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제1 저자의 이름을, 라스트 네임이죠. 라스트 네임. 그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해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제1 저자의 마지막 이름, 그 마지막 이름을 여기 이제 파일 이름의 첫 번째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이 출판된 저널 이름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된 연도. 우리가 이제 파일이 그 논문이 아주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의 논문이고 어디서 출판이 됐고 언제 출판이 됐는지, 이건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렇게 이제 이그젠플로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디건 그다음에 네이처 그다음에 1997,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건이라는 분이 네이처에서 1997년에 논문을 출판한 거죠. 그 논문의 파일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여러분 금방 쉽게 그 논문을 이제 이렇게 열지 않고서도 야, 누구의 어느 저널의 몇 년도 논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이게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그 연구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쵸? 소개할 때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어떤 저널에서 몇 년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1저자의 last name, 그다음에 출판된 저널 이름, 그다음에 출판된 연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정보, 필수 정보를 가지고 이제 파일 이름을 구성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자, 이 논문이 이제 그 로버트 디건이라는 분이 97년에 네이처에서 발표한 논문, 제가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논문을 제가 이제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논문을 제가 그 PDF 파일로 제 이제 컴퓨터에 저장할 때 디건 네이처 1997 이렇게 이제 저장하면은 이분의 논문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통 제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 이제 PDF 파일, 논문 파일에 이름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보통 합니다. 제1저자의 last name, 그 다음에 출판된 저널의 이름, 그 다음에 출판된 연도, 이런 순서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헌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 관련 문헌을 이게 금방 찾으실 수도 있고 기억하기도 쉬워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목을 이렇게 그냥 그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나쁘진 않은데 제목은 이제 가끔 까먹을 때도 있고 제목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취향에 따른 거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이거를 파일로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그 파일철이죠, 파일철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문을 제가 이제 아까 5가지 기준으로 찾고 정리하시고 인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논문 정리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인쇄를 하시는데 양면에 컬러 인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면으로 인쇄하시면은 파일 처리 그 두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컬러로 인쇄하시면은 보기 좋겠죠. 네, 중요한 건 다 컬러로 인쇄하세요. 네,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나름의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아, 양면 인쇄, 이제 컬러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그 문헌을 그 파일 철에 이제 정리한 사진을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좀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구멍을 뚫어서 논문을 정리하는 파일 철을 좋아해요. 이렇게 어떤 비닐에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비닐에 넣어서 하는 건 좀 나중에 귀찮아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게 30 펀치라고 하나요? 요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헌을 이제 정리해 두시면 좋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그 문헌이 이제 종류가 많아지면은 어, 이제 그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그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순서를 바꾸는 게 좀 수월해져요. 네,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순서를 좀 다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찾다 보면은 논문을 맨 앞에 레퍼런스 1번을 맨 앞에 두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2번은 그다음에 3번은 그다음에 이렇게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찾고 정리하고 인용하는 순서가 동일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파일 철에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양면 인쇄, 양면 컬러 인쇄 하신 다음에 그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중요한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실 때 이 자료를 갖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를
우리가 인제 자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저장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데 요렇게 인제 양면 컬러 인쇄를 하셔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바로 그 책상 옆에, 컴퓨터 옆에 요렇게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예, 저는 이 방법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시고 뭐 중요한 문장이나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요.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다른 컬러를 활용해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낙서도 하기도 하고 연구 노트처럼 쓰기도 해요. 예.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예. 그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얼마든지 더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고 그다음에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구 노트처럼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인제 논문을 인쇄할 때 몇 가지 또 추가로 좀 제안을 드리면 "찾은 중요한 논문은 정성껏 양면 컬러 인쇄하면 좋겠다." 그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주 긴 리뷰 논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인제 전체를 다 인쇄하면 한 50 페이지 뭐 100 페이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인쇄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중에 중요한 페이지 그래서 한 10 페이지 정도, 네, 뭐 표지를 포함해서 중요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중요한 페이지, 고렇게 선별하셔 가지고 인쇄하시면 된다. 예, 그 여러분이 들고 다니시는 그 파일 처리 너무 두꺼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한 10편 또는 많아도 한 30편 정도. 네. 각각의 논문이 한 뭐 2 페이지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뭐 길면 한 5 페이지, 그러니까 5 페이지는 양면이니까 총 그 10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 논문, 고런 논문, 아주 긴 그 리뷰 논문은 중요한 페이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논문 그 파일철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인제 어떤 논문에 대해서 디스커션 필요하실 때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예. 그래서 논문에 서론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논문의 그 디스커션 부분을 작성하실 때 문헌을 이제 인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있으시다면은 문헌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실 게 뭐냐면 연구 노트하고, 네, 이 이제 파일 처리인 거예요. 문헌인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찾으신 그 논문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하신 다음에 양면 컬러 인쇄하셔 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거는 연구 노트처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빨간 펜으로 표시를 이렇게 남기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장은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하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논문 탐색 순서, 정리 순서, 인용 순서는 같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네. 중요한 문헌은 그 파일철의 맨 위에, 가능하면 위에 오도록 하고 그 논문은 여러분이 먼저 인용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인제 문헌을 찾고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인제 중요한 논문 작성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 저널 클럽이에요. 자, 인제 저널 클럽은 인제 뭐냐면 저널 클럽은 최신 논문, 매주 출판되는 최신 논문 여러분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그 논문을 1편 또는 2편 정도, 한 사람이 1편 정도씩, 그래서 한 번 저널 클럽 하실 때 1명 또는 2명 정도 이렇게, 매주 논문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돼요. 그중에서 여러분의 그 이제 분야와 관련된 중요한 논문이 한두 편 정도는 있겠죠. 그 논문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검토하는 그런 정기적인 미팅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인제 여기서 그 최신 논문은 어떻게 찾는 거냐? 그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앞에 제가 5 가지 기준으로 논문을 이제 찾고 정리하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죠?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이제 그 논문 그 저널에서 매주 논문이 이제 그 출판이 되는데 발표가 되는데 여러분이 그 저널에 해당 저널에 여러분이 그 이메일을 이렇게 등록을 해 두시면은 매주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그 논문의 제목이 이렇게 그 제공이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보시고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은 이제 저널 클럽에 리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시면 그 논문을 이제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구자라면 정기적으로 최신 논문을 읽고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신 논문을 이제 검토를 하시면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당연히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덤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논문 작성의 그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저널, 그 목표 저널의 이제 최신 논문의 그런 수준을 여러분이 또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당연히 연구자라면 이 저널 클럽을 적절히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널 클럽 발표 자료는 5에서 6쪽 정도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시면 좋고요. 너무 이렇게 그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이제 논문을 먼저 읽으시고 읽은 내용을 요약하셔가지고 이제 저널 클럽 발표 자료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모두가 다 그 논문을 먼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를 하시는 분, 한 분이 대표로 그 논문을 읽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구성원들은 논문을 안 읽어도 돼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 논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널클럽 발표는 이제 연구 발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 안에서 발표하는 게 좋고요. 뭐 좀 진지하게 분위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질문이 더 진지해지겠지만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가볍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 자세히 이제 그 검토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잠시 멈추고 이제 논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널 클럽 발표 구성하고 순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의 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표하시는 분은 본인의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책임감이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발표를 하시는 분은 먼저 제목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제목 작성 그 방법에서도 이제 여러 번 강조할 거지만 제목은 그 연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가장 핵심 내용이 그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른 사람의 논문을 소개하실 때 제목을 먼저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표지에 그 제목을 먼저 이렇게 적으시고 제목을 먼저 이제 소개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출판 정보를 적으세요. 출판 정보 뭐죠? 제1저자, 그다음에 교신 저자, 그다음에 출판된 그 저널 이름, 그다음에 출판된 연도, 그렇죠? 뭐 페이지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으면 더 좋고요. 여하튼 출판 정보를 정확하게 적는 걸 습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하고 출판 정보를 정확하게 적으시고, 자,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요건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인데 주 저자가 있을 거예요. 제1 저자가 있고 거기 이제 교신 저자가 있을 겁니다. 자, 교신 저자는 이제 연구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1 저자는 이게 이제 첫 논문인 경우도 있고 여러 논문의 최신 논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1 저자는 여러분이 이제 또 이제 어떤 분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책임저자, 그렇죠? 연구 책임자. 사실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될 중요한 저자가 이제 교신 저자예요. 그래서 연구를 책임지는 교신 저자. 교신 저자의 그 연구 분야, 연구의 어떤 경향, 최신 연구 경향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학회 같은데 이제 가셔가지고 최근에 어떤 뭐 중요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뭐 발표를 하실 때 여러분 질문하실 수도 있고 학교장에서 우연히 이렇게 만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죠? 그분의 그 연구 그룹에서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고 그분이 지금 이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나중에 또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군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에 대한 주 저자에 대한 정보 여러분 좀 찾아 가지고 사진이나 그죠? 사진이 있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가셔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가셔 가지고 그 연구의 그 경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검토해 주시면 좋아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주 저자에 대한 정보를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에는 그 연구가 이제 도입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요한 문제 또는 중요한 가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언급을 하시면 좋고요. 주로 이제 그 서론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그 방향, 그죠? 실험 방법, 그 연구에서 도입한 어떤 키 아이디어, 키 테크닉 요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한 세 번째 페이지에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이지 또는 다섯 번째 페이지 정도의 이제 결과와 결론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서 또 이제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논문에서 결과는 그림이에요. 그림 1 번이 결과 1 번이고요. 그림 2 번이 결과 3 번인 거죠. 결과는 고렇게 그림 1 번, 그림 2 번, 그림 3번 한 세 페이지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고걸 인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논문이든 결론은 하나죠. 그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셔 가지고 결론이 뭔지를 이렇게 인제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So what?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야?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거야. 뭐 이런 인제 마지막 페이지에 고렇게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 그러한 내용을 이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 뭐 5-6 페이지 조금 길면 한 뭐 7-8 페이지 정도로 구성하신 다음에 10분 이내로 가볍게 고렇게 인제 발표를 하시면 좋고요. 자, 저널 클럽은 이제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발표자는 먼저 이제 논문을 읽고 정리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자는 논문 하나를 읽고 이해하고 이제 리뷰하면서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역할인 거죠.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듯 내용을 숙지해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본인의 연구는 아니지만 학회에서 이제 본인의 연구를 발표하듯이 그러한 이제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발표를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논문을 이제 발표를 듣고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인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청중은 논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중은 논문 그 리뷰어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논문을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을 미리 읽지 않고 이렇게 저널 클럽 참여하시면서 거기서 인제 바로 논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생각을 그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뭐 문제점이나 질문들을 찾아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학회에서 청중의 역할을 연습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인제 발표자는 발표력을 키우고 청중은 논문의 비판력을 키울 수 있겠죠. 발표자는 학회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저널 클럽에서 인제 아까 인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 쪼끔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인제 제목과 출판 정보를 이제 여러분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발표 자료 표지에 그 논문의 제목을 적고 의미를 설명한다. 그쵸? 논문이든 학회 발표든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제목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으로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제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본문을 보지 않고서도 그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핵심 내용을 이해하시고 전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목만 제대로 이해해도 연구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 출판 기록을 정확하게 적는다. 요거는 우리가 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데, 우리가 논문 인용할 때 최소의 정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논문 저널 이름, 그다음에 볼륨, 그다음에 페이지, 그다음에 출판 연도. 그죠? 그 정보는 최소의 그 정보는 여러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인용하실 때. 더 들어가는 게 뭐 전체 논문의 제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자, 저자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보가 저널이고 출판 연도예요. 자, 앞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하실 때 그 이제 파일 이름을 제1 저자의 last name, 그다음에 저널 이름, 출판 연도.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출판 기록, 그죠? 저자, 그다음에 저널 이름, 볼륨, 그다음에 페이지, 출판 연도.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논문 인용 훈련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회 발표하실 때 논문을 이렇게 인용하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여러분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제 인용하는 그런 이제 그 규칙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주저자와 연구 경향 앞서 말씀드렸어요. 주저자의 정보, 정보를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셔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저자는 연구를 주도한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의미하고요. 가능하면 제1저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연구 책임자에 대한 정보, 그것도 여러분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요. 연구 경향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주저자의 대표 연구 성과, 최신 연구 동향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네, 학회에서 만나거나 논문 그 리뷰어로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설과 실험 방법,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가설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고 어떤 연구든 가설 또는 예상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가설 또는 기대하는 결론이 보통 서론에 언급이 돼요. 그 서론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슈가 뭔지 그걸 찾으셔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험에 사용된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 핵심 기술이 있겠죠. 그걸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 그걸 잘 찾아내실수록 여러분이 그 논문의 가치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야 좋은 연구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핵심 테크닉, 요걸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 우리보다 이런 부분이 좀 앞서 있구나. 우리가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결과와 결론, 그렇죠? 결과들이 모여서 결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림이나 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림 1번, 결과 1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차근차근 소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와 결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과는 그림이나 표에 정리되어 있고, 모든 결과가 모여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핵심 결과와 결론은 여러분이 이제 그 논문에서 이렇게 이제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 자, 논문의 그림 순서를 따라서 핵심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마지막 진짜 중요한 결론이 뭔지,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렇죠? 한 논문은 하나의 결론을 이제 전달하는 거니까 어떤 이제 연구든 어떤 논문이든 결론이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서는 이제 so what, 그렇죠? 그래서 그 논문이 본인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중요한 건지, 그 논문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이 사실 이 내용이 많이 중요한데요. 요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걸 이제 꼭 이제 기억하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분이 검토하신 그 논문이 본인에게 발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꼭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널클럽의 목적이 뭐냐면 저널클럽은 새로운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나 새로운 어떤 핵심 기술을 내 연구에 적용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so what? 그렇죠? 그래서 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냐? 이 질문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널클럽은 다른 사람의 연구예요. 저널클럽 다른 사람의 그 연구 발표는 내 연구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추가된 질문, so what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꼭 언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널클럽을 운영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고 최신 연구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연구 논문 작성의 트렌드도 배우실 수가 있고 발표자는 논문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는 훈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듣는 분들은 논문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배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강의, 네 번째 강의는 제목과 초록 쓰기에 제가 첫 번째 과정으로 그 연구노트 활용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뉴스크립트를 작성하실 건데 첫 번째 과정으로서 제목 작성 방법, 제목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